요즘 살거리와 경험거리는 넘쳐납니다. 광고와 마케팅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소비를 부추기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도록 유도됩니다. 문제는 그 대부분이 우리 삶에 실질적 가치를 주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소비가 습관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고 어느 날 문득 왜 통장 잔고가 바닥인지, 미래를 위한 투자 한 푼 없는지 놀라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들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스케치입니다. 직장인으로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비교적 괜찮은 월급을 받는데도 언제나 통장에 여유가 없는 분들 많으시죠? 출근에 시간 채우고 청구서만 내다보면 어느새 돈은 다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7가지 돈의 함정을 알려드리고 그걸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번째 함정은 학자금 대출을 과도하게 지는 것입니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지는 것은 흔한 선택이지만 신중하지 않으면 경력 시작 단계에서 큰 부담이 됩니다. 미국 사례를 보면 학자금 대출 평균은 약 4,800만 원 정도라는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런 금액은 사회 초년생에게 결코 가벼운 짐이 아닙니다. 학자금 대출을 결정할 때는 전공과 그 전공으로 얻을 수 있는 실제 임금 수준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많은 학생이 전공을 잘못 선택하거나 졸업 후 생각이 바뀌어 그 분야에 종사하지 않기도 합니다. 심지어 학비로 약 4,800만 원을 썼는데 졸업 후 연봉이 겨우 연봉 약 5천만 원 수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빚은 오래 남고 수입은 기대만큼 늘지 않아 재정적으로 출발부터 뒤처지게 되죠. 또 유명하고 비싼 학교에 무리해서 진학하는 것도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습니다. 비용이 높은 학교를 선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나은 직업이나 급여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장학금, 국가 지원, 지역 대학이나 전문대학, 인턴십과 실무 경험 등으로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학자금 지출이 장기적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따져보는 습관입니다. 6번째 함정은 투자를 미루는 것입니다. 가능한 빨리 투자 습관을 들이는 것이 현명하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에 가깝습니다. 이른 나이에 투자하면 복리의 힘으로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IRP나 ISA 같은 세제 혜택 계좌를 활용해 조금이라도 먼저 시작하면 은퇴 시점의 재정적 자유까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여러 이유로 투자를 미룹니다. 아직 인생을 즐기고 싶어서 나중에 하려고, 시간이 되면 하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월급을 받으면 먼저 내 자신을 위해 일정 금액을 떼어내 자동이체로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면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계좌가 커지는 걸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20대, 30대, 40대에 시작하는 것과 50대, 60대에 막 시작하는 것은 퇴직 준비의 난이도에서 기하급수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5번째 함정은 고금리 빚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빚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고금리로 굴러가는 빚이 독입니다. 신용카드 잔액이나 카드론 같은 고금리 채무가 대표적이고 자동차 할부나 학자금 대출도 높은 이자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등 여러 자료를 보면 평균 신용카드 이자율이 16%에 이른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자는 복리처럼 불어나서 원금을 갉아먹습니다. 16%의 이자가 붙는 빚은 당신의 투자 수익이 그 이자보다 높지 않는 한 투자보다 먼저 상환하는 것이 보통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대표 지수의 평균 수익률은 보통 연간 10%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 고금리 채무를 가진 상태에서 그보다 낮은 기대 수익으로 투자하는 것은 결국 손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이런 빚의 대부분은 금방 쓸모없게 되는 소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한 물건을 금방 사용하지 않거나 가치는 거의 없고 심지어 무엇을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물건의 부재에 상관없이 빚은 오랫동안 남아 발목을 잡는다는 점입니다. 4번째 함정은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특히 빠르고 극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돈은 보통 오랜 시간 쌓인 결과물입니다. 대부분의 백만장자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평범하고 지루한 과정을 통해 자산을 모았다고 말합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지름길은 드물고 초보 투자자들이 핫한 주식이나 데이 트레이딩 같은 방법에 뛰어들었다가 큰 손실을 보는 사례도 흔합니다.
물론 때때로 투기적 투자를 소액으로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자산의 대부분은 장기간 검증된 전략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게 장기 트랙 레코드가 있는 자산에 주된 비중을 두고 가용 자금의 일부만 투기적 선택에 배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한 방에 크게 벌겠다는 마음가짐은 자칫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자산을 모으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정적이고 재무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자신이 받을 가치보다 낮게 일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가능한 한 인건비를 낮추려 하기 때문에 직원에게 적정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말하듯 고용주는 직원이 그만두지 않을 정도의 보수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몇 년째 임금 인상이 없거나 인상이 있어도 3%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경력과 경험이 쌓였음에도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 일자리는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몇 년 동안 월급이 동결된 직장인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당신의 직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처우가 이루어지는지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이직을 통해 합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 장기적인 삶의 질을 위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직장이 마음에 든다면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임금 인상을 요청하세요. 사전에 해당 직무의 시장 임금 수준을 조사해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가 정당한 보상을 거부하면 과감히 이직을 고려할 준비를 하세요. 불편함과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30% 정도의 급여 인상을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자신의 집을 과하게 사는 것입니다. 꿈의 주방과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을 보면 누구나 마음이 흔들립니다. 집을 사는 일은 감정이 크게 개입되는 결정이라 예산을 초과하기 쉬운데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모두 끌어다 집을 사면 나중에 생활비가 빠듯해질 위험이 큽니다.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더라도 집 때문에 자동차 수리비를 못 내거나 휴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부유해 보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사전 승인 한도 전부를 쓰는 것은 유혹적이지만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세금, 보험, 관리비, 유지보수비, 공과금, 청소비 등 실거주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합치면 총 비용이 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집을 관리하는 데 드는 보수비와 관리비, 공과금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넓은 아파트를 선택하면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배가 됩니다. 따라서 집을 선택할 때는 매매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모든 비용을 보수적으로 계산해 생활 여유를 잃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함정은 과도한 자동차 할부를 끼고 차를 사는 것입니다. 취업하고 나서 신차로 자신을 보상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뒤에는 수년간 갚아야 하는 큰 할부가 따라옵니다. 자동차는 구매 후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전형적인 감가자산이라 할부로 너무 큰 금액을 떠안으면 재정적으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더 비싼 차를 사면 세금과 보험료도 더 비싸지고 할부 금액 자체가 가계에 부담을 줍니다. 조사에 따르면 평균 신차월 할부금이 약 73만 원 정도이고 평균 할부 기간은 70개월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국 차를 다 갚았을 때의 잔존 가치는 원래 구매가의 아주 일부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비용 대비 효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가 꼭 필요하다면 유지 비용과 감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차 대신 상태 좋고 정비 이력이 확실한 중고차를 선택하거나 잔존 가치가 좋은 차종을 고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당장 원하는 차를 타지 못하더라도 유지비가 적고 고장이 적은 차량을 오래 타는 습관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득입니다. 돈을 망치는 여러 함정들이 있지만 가장 큰 실수 몇 가지만 피해도 재정적 성공 확률은 훨씬 올라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 제작팀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안히 함께하길 바랍니다.